자, PCR 지문은 근데 그 전에 문제 이거 안 했어요. 안 했어? 10번. 그럼 10번 문제 보자. 자, 공동체를 베카리아의 관점. 공동체를 이루는 합의가 유지되는데 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합의, 공동체를 이루는 합의 위에 첫 번째 단락에 사회계약설 비슷한 게 나왔지, 그지? 그러면 그 공동체가 이룬 합의가 서로 자유를 할당해서 그 자유를 자유의 남은 자유를 평온하게 하기로 합의한 거지, 그지? 그것을 유지하는 데는 뭐가 필요해? 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1번 맞는 거고. 2번, 사람은 이성적이고 이타적이 아니고 타산적인 존재다. 이익을 저울질하는 존재이자 감각적인 존재다. 그죠? 감각적인 존재는 어때? 쉽게 잊죠? 쉽게 잊으니까 너무 강한 형벌은 오히려 효과가 별로 없다. 개개인의 국민은 주권자로서, 자, 여기서 주권자는 자유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니까 답은 3번. 어설픈 배경 지식 가지고 문제 풀면 안 된다. 지문에서 나온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용하자. 잔혹함이 주는 공포의 효과는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한다. 맞죠? 형벌권의 행사의 범위는 양도된 자유의 총합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양도된 것 중에 생명은 없었다. 그러니까 생명을 앗아가는 형벌은 반대다. 이런 말입니다. 11번. 자, 기억은 울타리죠. 울타리는 형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 법률로 엮어 뚜렷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성문화시켜야 된다라고 말했죠. 범죄가 유발하는 손실에 따라서 높낮이를 정해야 된다. 맞죠? 자, 그러니까 범죄가 유발하는 손실에 맞게 하고 그 이상으로 높으면 안 된다. 손익을 저울질하는 인간의 이성을 목적 달성에 활용한다. 맞죠? 이것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손익과 이 손익이 같다면 그것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예방 효과, 억제 효과가 있는 거지. 지키려는 공익보다 높다고 방어 효과가 높은 것은 아니다. 답은 5번. 자, 12번은 참 웃긴 게 지문에서는 사형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죠? 이 말은 나오죠. 희생한 자유에는 무엇보다도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 뭐 요 정도는 나옵니다. 자, 12번에 1번. 형벌이 사회적 행복 증진을 저해한다고 보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사형은 반대한다. 자, 공리주의자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형벌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형을 반대한다는 말도 이것은 맞는 말이지만 사회적 행복 증진을 형벌이 저해한다? 이건 아니죠. 형벌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행복이 극대화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형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두 번째, 사형은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단정할 수 있어? 없죠? 있을 수 있지, 그지? 있는데 그게 너무 과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영구히 이런 극단적인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선지라고 했죠? 자, 가장 큰 가치를 내어주는 합의가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사회계약론적 입장에서 사형을 비판한다. 아까 말했던 전제, 사회계약론을 전제로 들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답은 4번. 피해 회복의 관점에서 형벌을 바라보는 형법학의 입장에서 관점으로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대체하는 데 찬성하지 않는다. 지금 여기서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대체하는 어떤 개념 자체가 안 나왔고 사형 자체를 그냥 반대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좀 주제의식이 완전히 벗어난 거야. 그래서 답은 4번.
13번도 많이 틀렸는데 단절은 자르는 거고 막는 것하고는 좀 가로막는 것하고 좀 다르죠. 13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드디어 합니다. PCR 지문. 자, 뭐 사실 선생님은 이 글을 읽을 때 배경 지식이 1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EBS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그대로 풀면 되는데, 야, 겸아, 너 이거 풀면서 예전에 우리 했던 기술하고 좀 비슷한 이 지문들 많지 않니? 좀 있지 않았어? 그거 별로 안 느껴져? 어떤 지문이랑 좀 비슷했어? 그럼 선생님이랑 했던 것 중에 비슷한 게 있다면 어떤 지문이 떠올라? 경호야, 넌 어떤 지문 떠올라? 별로 안 떠올라? 반추이 지문? 어우, 많이 유사해. 근데 선생님은 이거 보고 그거랑 되게 비슷했어, 느낌이. LFI 키트. 그러니까 앞에서 개념 설명해주고 과정 나오고 그거에 발색되는 어떤 그런 거 두 가지로 또 구분해서 제시되고, 이게 되게 난 진짜 유사하더라고. 그래서 LFI 키트 접근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접근을 했어. 일단 선생님이 사실은 글을 읽으면서 좀 많이 힘들어지는 게, 문학도 문학인데 특히 인문 쪽이나 사회 쪽 가면 이제 내가 아는 지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선생님이 정보를 왜곡할 때가 되게 많더라고. 근데 이런 글을 읽을 때는 진짜 드라이하게 읽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 실제로 막 아주 드라이해지지는 않을 때도 있지만 내 스스로가 되게 드라이하게 읽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자, 이 글은 굉장히 짜임새 있게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선생님은 이 글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요 단락,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완벽하게 좀 이해해야 되는, 일단 주가 되는 단락이 두 번째 단락인 것 같아. 두 번째 단락에 전통적인 PCR의 과정이 나오죠. 그죠?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요거 들어가는데, 자, 중합효소 연쇄 반응이래, PCR이. PCR이 중합효소 연쇄 반응인데, 선생님이 모르는 단어의 명칭은 좀 선생님이 중요하게 봐. 예를 들어서 뭐 3중 부호화 그랬을 때 부호화 3중으로 하는데 기존에 있던 부호를 갑자기 3개로 확 늘려버리는 게 3중 부호화였잖아. 이렇듯. 근데 얘는 여기서 중합 효소 그 다음에 연쇄 반응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뭔가 합쳐져 있던 효소가 연쇄적으로 계속 일어난다 이거고, 요거 읽으면서 사실은 뭔 말인지 모르고 실패했어. 그지?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는 이제 이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이것만 봤어. 그래서 PCR이다. 그리고 이게 선생님이 이 장르를, 그러니까 이 영역을 구분을 할 때 얘는 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어. 실제로 기술이고요. 기술이면은 이 기술이 갖는 가장 중요한 특성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근데 이 기술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야? 이 기술의 가장 중요한 특성. 봐봐. 마지막 단락 보면은 이 PCR은 시료로서 얻은 DNA를 가지고 유전자 복제도 하고 유전병 진단도 하고 친자 감별도 하고 뭔가 진단도 하고 감염 여부도 확인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지. 그러니까 여기선 두 가지가 있어. 무엇을 진단하는 기능을 해. 그지? 그런데 여기서 무언가를 또 복제하기도 하는데, 내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기술의 핵심적인 부분은 이건 것 같아. 두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 밑줄 쳐봐. 염기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를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거기다가 밑줄 쳐야 돼. 자, 그러면 잘 봐. 증폭시키는 DNA는 일단 염기서열을 알아야만 증폭시킬 수 있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DNA만 알아도 증폭이 가능하다는 거야.
우리 DNA라는 게 진짜 정말 말도 안 되게 미세한 거잖아. 그지? 근데 걔를 증폭해. 그래서 얘는 연쇄 반응이라는 게 증폭시키는 기술이다. DNA 복제, 증폭. 뭐 이거야. 이게 핵심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게 배경 지식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죠?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야, 저거 마이크 켜졌니? 마이크 불 들어와? 위에 이렇게 요쪽을 봐야지. 요거 여기 빨간 불 들어와 있어? 아, 불 있어? 불 있어? 됐어. 자, 지금 여러분들 첫 번째 단락에 항상 기술 지문 특성이 이제 내가 설명하려는 부분 딱 열거해주고 순서대로 설명하는 게 나오죠. 그러면 걔 하나씩 네모치면서 이제 내가 알아야 되는 이 PCR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개념이다 생각하고 네모 하나씩 하면서 그거 대응시키면서 읽으면 되잖아. 자, 일단 주형 DNA란 그러니까 주형 DNA 네모치고 주형 DNA는 DNA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 가닥 DNA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가 표적 DNA야. 표적 DNA 네모치고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 밑줄. 그 다음에 프라이머가 나왔는데 프라이머는 뭐야? 단일 가닥 DNA입니다. 그런데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졌다. 자, 두 개의 종류의 프라이머가 있어. 알겠어? 그러니까 프라이머가 두 개의 종류가 있다라는 건 다른 두 개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DNA 중합 효소 네모쳐봐. 중합 효소. 중합 효소가 DNA를 복제하는데 뉴클리오타이드 네모치고 뉴클리오타이드는 뭐냐면 단일 가닥 DNA의 각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리오타이드니까 어떤 단일 가닥이 있으면 그것에 대응하는 어떤 서열 자체 그것이 그 뉴클리오타이드다. 뭐 요 정도. 뭐 선생님이 뉴클리오타이드는 잘 모르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정도. 그러니까 다시 주형 DNA는 얘가 증폭하려고 하는 어떤 바탕이 되는 그러니까 대상의 바탕이 되는 이중가닥 DNA. 그 다음에 표적 DNA는 증폭되는 부위입니다. 증폭되는 부위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는 짧은 DNA로 이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결합합니다. 이거 두 개가 시작과 끝에 결합하고 DNA 중합 효소는 뉴클리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시켜서 이중가닥 DNA를 생성하는 애야. 자, 이렇게 네모치고 지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네모 표시를 해둬라. 알겠어? 기술 지문 항상 이렇잖아. 그리고 이제 기술 지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뭐야? 과정이잖아, 얘들아. 자, 과정을 뭐 해라? 도식화해라. 아니, 이게 왜 어렵냐면 잘 봐. 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적 순서가 있어. 얘들아. 그래서 어떤 단어가 이렇게 과정을 만들어 놓은 단어가 좀 과정이 한두 단계만 이어져도 똑같은 용어를 다른 단계에다 넣어서 다른 말로 연결시키는 것 너무 쉬운 선지가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는 구분하기 힘들어. 왜? 지문에서 나오는 언어가 그대로 나오거든. 근데 그거를 순서를 조금만 미세하게 바꿔도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LFIQ2도 내가 그림 그리면서 내가 읽었잖아. 그러니까 이 기술 지문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런 과정에서 도식화하는 것과 아주 객관적인 독해야. 자, 얘는요, 선생님이 말했던 요약적 독해,
논증적 독해 이런 게 아니야. 논리적 독해 속에서도 인과 과정이 중요하고 얘는 아주 구체적인 독해를 해줘야 돼. 진짜 보조사 하나 놓치면은 선지가 틀어진단 말이야. 응? 부탁할게. 그래서 내가 이 NFI 키트 지문 할 때 선생님이 NFI 키트 지문 읽을 때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이 말이지. 기술 지문은 이런 지문 계속 연습하는 거야. 자, 봐봐. 자, 우선 이렇게 나왔죠. 자, NFI의 과정, PCR의 과정은 열을 일단 가해서 이중 가닥의 DNA를 두 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는 것을 시작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PCR은 자, 그림이 나오든 안 나오든 자, 선생님은 여기서 이중 가닥 DNA는 생략하겠습니다. 얘를 열을 가해서 두 개의 단일 가닥으로 이렇게 만든 거야. 단일 가닥으로 만들었어. 자, 이후 단일 가닥, 그러니까 번호 매기면서 가셔야죠. 일단 열을 가해서 분리했고, 그 다음에 각각의 단일 가닥에 프라이머를 결합했어.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프라이머를 결합해. 아까 이종의 프라이머라고 있었으니까 이 프라이머가 어떤 것은 시작이고 어떤 것은 끝에 결합하겠지, 그지? 자, 이렇게 결합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자, DNA 중합 효소에 의해서 복제되어 자 이렇게 돼 있어. 이거 복제되어서 이제 이중가닥 DNA가 되겠지. 이중가닥. 얘가 또 이중가닥. 여기서는 뭐야? 중합 효소가 얘를 이렇게 복제를 시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봤을 때 자, 처음에 이중가닥 DNA가 이렇게 두 개의 이중가닥으로 되니까 자, 하나가 두 개가 돼버렸죠? 그지? 그러면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2의 n개로 계속 늘어나겠지, 그지? 그러니까 하나로 시작해서 뭐 1, 이중가닥이 2,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16 뭐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그죠? 그런데 이 하나의 사이클, 이 하나의 사이클이 이렇게 제시된 겁니다. 자, 그리고 DNA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이게 동그라미 4번인가?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한다. 그리고 PCR을 종료한다. 자, 선생님 과정은 뭐라 그랬어? 시작과 끝이 있는 게 과정이라 그랬죠. 이게 끝이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한다. 그러면 뭐가 계속 증폭되겠어? 요 이중가닥 DNA가 계속 증폭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전통적인 PCR은 여기에다가 형광물질을 결합시킨대. 자, 여기다가 요 마지막이라고 쳐봐. 이 마지막에다가 전통적인 PCR은 여기다가 형광물질을 결합시킨대. 이중가닥에다가 각각 형광물질을 결합시킨다. 자, 그런데 PCR은 시료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는 실시간 PCR. 그래서 전통적 PCR과 실시간 PCR 동그라미 치고 대비시켜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얘는 증폭 여부만 안 거야. 이게 증폭된다, 안 됐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증폭 여부보다도 시료의 표적 DNA 양까지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느 정도 양이 있는지. 야, 근데 너희들 시료에 지금 표적 DNA가 어느 정도 양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 없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게 그것에 대한 게 A야. 알았어? 초기 시료의 농도를 굉장히 그 양을 알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왜 그런지 보자. 자, 일단 자, 여기에는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밑줄. 자,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서 DNA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실시한 PCR에는 PCR 과정의 발색 물질이 추가로 필요한데, 그러니까 자, 실시간 PCR은 PCR 과정에서 발색 물질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전통적인 PCR의 마지막에 발색을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단계에서도 다 발색을 해줘야 되는데, 그 발색시키는 방법이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 그 다음에 형광표식 탐침이야. 자, 여기다가 크게 동그라미 쳐놓고 이것을 이제 딱 구획화 시켜갖고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와 형광표식 탐침 요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읽으셔야 되는데, 잘 봐. 자, 지금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발색은 반드시 이 과정 중에 들어갈 거란 말이야. 자, 일단 이중가닥 DNA 특이염료. 자, 이중가닥 DNA 특이염료는 어디서 들어가는지 보자. 이중가닥 DNA에 결합해서 발생하는 형광물질로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표적 DNA에 결합해서 발생한다. 자, 여기서 새로 생성된 애가 뭐야? 얘죠? 자, 여기에 이중가닥 DNA 특이염료. 이중가닥 DNA 특이염료. 자, 선생님은 얘는 지금 이름이 조금 이해가 가거든요. 이 이름이. 이렇게 길게 어떤 이름을 붙여놓은 것은 그것의 기능이나 구조나 이런 정보를 담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지? 채우야, 요거 보면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라고 했으니까 이 염료는 이중가닥인 DNA한테 다 붙겠네. 그지? 그럼 내가 물어볼게. 얘는 모든 이중가닥 DNA에 다 붙는 거야? 아니면은 여기서 특별한 어떤 얘가 지금 이렇게 표적으로 하는 DNA 이중가닥에만 붙는 거야? 얘는. 선생님 말이 좀 어렵나? 전자야 후자야? 승민아 뭐야? 얘는 그냥 이중가닥에다가만 다 붙어? 그냥 이중가닥으로 된 DNA만 다 붙는 거야? 아니면 표적 DNA를 가지고 있는 이중가닥에만 붙는 거야? 전자야 후자야? 후자야 후자. 형 말이 맞아. 여기서 잘 봐. 지문에 선생님이 그랬잖아. 제발 좀 객관적으로 읽으라고. 야, 모든이란 단어가 나오면 지금 봐봐. 여러분들 얘가 봐봐. 프로세스가 한 번 사이클이 진행될 때마다 이중가닥 DNA에 붙어. 그래서 발색을 해. 그러면 여기서 봐봐. 자,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표적 DNA에 결합해서 발색된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근원적인 DNA는 있고요. 여기서 이중가닥은 표적 DNA의 이중가닥이 이렇게 표적 DNA 단일 가닥으로 나눠지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까 그랬잖아. 표적 DNA는 증폭하려고 하는 거. 그러면 얘는 표적 DNA인 거야. 알겠지? 그런데 이 이중가닥이 된 것도 표적 DNA고 얘가 발색되는 것도 다 표적 DNA 맞아. 근데 여기서 지문에 이렇게 나왔어. 자, 이중가닥 특이 염료는 모든 애다가 동그라미 치라고. 모든 이중가닥 DNA는 다 결합해. 그러니까 걔가 표적 DNA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중가닥으로 되어 있는 모든 DNA에 다 발색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 자, 여러분들 아까 프라이머도 단일가닥 DNA였죠. 단일가닥 DNA인데 표적 DNA의 일부 그러니까 염기서열이 가든 그 일부분이 프라이머인데 프라이머도 단일가닥이니까 두 개가 결합해버리면 걔도 이중가닥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를 뭐라고 하고 있어? 여기서 이중가닥 이합체라고 하는데, 자, 중요한 건 잘 봐. 자, 우리가 얘가 계속 증폭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지. 그런데 얘가 증폭되면 여기서 이중가닥이 생기니까 이중가닥에 염색을 하게 되면은 이중가닥의 수가 계속 늘어날 거 아니야. 근데
얘의 이중가닥이 아니라 이 프라이머끼리 결합한 약간 삐꾸. 그게 뭐야? 이합체. 여기서 뭔가 독특한 이합체가 생겨버리면 실제로 우리가 검증하려는 내용이 아닌데 걔가 발색돼 버리는 문제가 생긴다. 이게 프로블럼이라고. 그러니까 그 근원이 뭐야? 궁극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근원은 얘가 모든 이중가닥에 염색을 하는 애기 때문이야. 표적 DNA인지 아닌지를 신경 쓰지 않고. 알겠어? 자, 지금 기술 하나가 이겁니다. 그런데 걔의 프로블럼이 있어. 그죠? 그 프로블럼의 솔루션이 어떻게 보면은 형광표식 탐침인 거야. 알겠어? 자, 형광표식 탐침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읽었으면 진짜 잘 읽은 거야. 자, 형광표식 탐침은 형광물질과 이 형광물질을 억제하는 소광물질이 붙어있는 단일 가닥 DNA 우리 지난번에도 얘를 드러내야 되는 그런 그 표지물질이 뭐 항원에 붙어가지고 막 이동하고 그랬잖아. 이게 되게 유사했는데 하나도 못 느꼈니? 아니 진짜 문제 풀면서 그 LFI 키트를 하나도 못 느꼈어? 사실은 우리가 그걸 느끼게 하려고 계속 문제를 푸는 건데 야 느꼈어 못 느꼈어? 아 솔직히 말해줘. 그거 생각하면서 구조가 이럴 것이다. 막 그런 거 느꼈어? 못 느꼈지? 못 느끼는 거야 원래. 그래서 강의가 필요 없는 거야. 가 아니지. 계속 반복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그지? 자 그래서 자 봐봐. 자 아니 내 겸이가 너무 귀여워서 너 나 싫어하면 안 된다. 난 너 좋아서 그러는 건데. 자 열받아. 잠깐만. 아니 근데 얘들아 이게 원래 그런 거야. 지금 너희들이 여유가 없어. 사실 일주일에 공부한다고 그래도 국어 시간 10시간 정도 되면은 다른 과목에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잖아. 근데 국어는 한 10시간 정도 해줘야 돼. 주일에. 주말까지. 자 이중가닥 특이 염료는 여기 형광표식 탐침은 단일 가닥 DNA 단편으로 밑줄. 야 일단 이 탐침이 뭐라는 거야? 단일 가닥의 얘도 DNA 단편인 거야. 알겠어? 그냥 DNA인 거야 얘도. 근데 얘는 뭐냐면 형광물질이 결합되어 있는데 하나는 형광물질이고 하나는 소광물질이야. 소광물질이 형광물질을 억제해.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형광이 드러나는 거야 안 드러나는? 안 드러나는 거지. 근데 그런 DNA 그러니까 봐봐. 위에 있던 이중가닥 DNA는 그냥 DNA 특이 염료는 그냥 형광물질 그 자체인 건데 얘는 형광물질을 어떤 DNA랑 결합시킨 애야. 알았어? 자, 그 DNA를 단일 가닥 DNA의 단편으로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은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자, 얘가 어디에 결합해? 지금 프라이머에 결합되지 않은 부분에 결합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기서 형광으로 보여지는 탐침이 여기에 결합되는 것 같아. 단 얘가 결합했는데 그 결합되지 않은 부분. 왜냐하면 얘는 시작과 끝에 결합되잖아.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아닌 부분에 결합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이런 오류가 없는 거지. 실제로 얘가 검증하려는 애 갖다 붙는 애야. 그러니까 갖다 붙어야지만 발색이 되는 애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지금 여기서 그냥 아무나 막 얘네끼리 붙은 이중가닥 같은 거를 막 발색하는 그런 기존의 어떤 염료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거지. 그치? 그런데 생각해봐. 이거를 만들려면 DNA를 이런 식으로 또 조작을 해야 되잖아. 여기다가 이 두 개를 결합해야 되니까 얼마나 귀찮아. 얘는 그냥 염료 이렇게 딱 해주면 되는데 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PCR 과정에서 이중가닥 DNA가 단일 가닥으로 되면
PCR 과정에서 이중 가닥 DNA가 단일 가닥이 되면은 형광 표식 탐침은 프라이머와 마찬가지로 표적 DNA에 결합한다. 알겠어? 지금 요 단일 가닥에서 결합하는 거야. 자, 이렇게 결합했어. 이후 DNA 중합 효소에 의해서 이중 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 중 탐침은 이게 형성되는 과정 중에 표적 DNA와의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된다. 자, 지금 기존에 있던 얘가 붙었던 애가 여기에서 결합됐다가 뭐 표적 DNA와 결합된 거지. 그지? 여기서 탈락합니다. 여기서 탈락해. 알겠어? 그러니까 얘도 DNA였어. 얘도 DNA였는데 기존에 있는 어떤 표적 DNA와 붙었다고. 근데 붙는데 그게 프라이머랑 결합되지 않는 부분이랑 붙었어. 그런데 얘가 이렇게 중합 효소에 의해서 이중 가닥으로 이렇게 복제가 될 때 얘가 떨어진대. 알았어? 복제가 될 때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건 내 뇌피셜이니까 안 할게. 복제가 되면서 떨어지면서 여기서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이 여기서도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형광 물질에 소광 물질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형광 물질의 발현이 없었던 건데 여기서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 갑자기 여기서 발색이 이루어지는 거지. 자, 그런데 지금 이전의 거는 오류는 있지만 거기에다가 다 만들어진 거에 색을 계속 이렇게 입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 특정 DNA에 얘네들을 결합시켜가지고 요거를 붙여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보면은 형광 표시 탐침은 표적 DNA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장점은 진이나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다. 이해돼? 그러면 이것도 P. 그러니까 얘는 오류의 가능성이 있어. 그죠? 그래서 그 오류의 가능성을 진짜 실제 그 표적 DNA에 붙어버리는 얘로 하면은 좋은데 얘는 또 비싼 문제점이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읽었어야지. 이렇게 읽었으면 진짜 잘 읽은 거야.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재 LFI 키트 지문하고 이거 비교해봐. 진짜 유사해. 근데 아쉬운 점, 얘는 머릿속으로 이미지화 시킬 수가 없어. 근데 LFI 키트는 좀 간단한 구조, 그 키트 자체가 간단함을 추구하잖아. 그래서 간단하게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자, A 지문이 나왔어. 자, 여러분들 마찬가지야. 기술 지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 일단 함수 관계가 나오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값이 나오면 이것을 적용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사례가 나오면 무조건 사례 한번 사이클 한번 돌려보고 적용해 보라고 선생님이 누누이 이야기했죠. 그죠? 자, 그런데 자, 봐봐. A의 실시간 PCR에서 발색 또는 증폭된 이중가닥 표적 DNA의 양에 비례한다. 자, 지금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왔어. 자, 지금 여기서 이 표적 DNA에 A가 증가할수록 발색도가 높다. 그죠? 그러면 이 표적 DNA는 지금 계속 복제돼서 증폭되는 애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색깔이 더 많이 나온다 이 말이지? 자,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은 표적 DNA 초기 양에 따라서 달라진다. 아니, 당연하지. 자, 봐봐. 사이클이 한 번 돌았는데 8개야. 사이클이 한 번 돌았는데 2개야. 이거 앞에 있는 초기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잖아. 그런데 사이클 한 번 돌았을 때 양 훨씬 많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초기 양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집니다.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의 진행에 따른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된다. 거기다가 밑줄. 그러니까 발색도가 이렇게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된다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봐. 지금 이 실시간으로 하는 실시간 PCR 과정이라는 것은 이 발색이 이렇게 되는 거고, 전통적인 거는 뭐야? 이거 없이 그냥 얘만 보이는 거지. 근데 얘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게 실시간으로 발색도가 이렇게 선 그래프로 나온다는 거지. 선으로 표시되니까 우리가 그냥 조금만 농도가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지금 이게 검출되고 있구나. 이게 있구나. 표적 DNA가 있구나 없구나를 마지막 과정 아니라도 얼추 어느 정도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기준만 있으면. 그렇지 않아.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자, 잘 봐. 자, 잘 봐. 잘 봐. CT 값 네모 쳐봐. CT 값. 자, 여러분들 정의를 읽을 때 제발 배경을 배제하고 정의를 읽을 때 맨 마지막 단어 소요된 사이클, 발색도에 도달하는데 소요된 사이클이지.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서 CT 값은 뭐 사이클의 값이니까 뭐 사이클이 뭐 10번, 20번 이런 어떤 이런 물리적인 수치로 나올 것 같아. 나 잘 몰라. CT 값이 뭐 5다, 6이다 뭐 난 모르겠어. 진짜 근데 사이클이니까. 그죠? 한 사이클, 두 사이클이니까. 근데 이 사이클이니까 뭐를 나타내? 시간을 나타낼 수 있겠지. 그지? 그런데 발색도에 도달하는데 소요된 사이클 밑줄 치고 진짜 이거 중요한 정보겠죠.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의 시료의 CT 값이 있고 표적 DNA의 농도를 알 수 있는 표준 시료의 CT 값이 있어. 이 두 개가 있는데 잘 봐. 이 두 개를 비교하면 밑줄 쳐봐. 미지 시료에 포함된 DNA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밑줄. 자, 초기 농도를 알고 얘를 계속 사이클을 돌렸을 때 발색도를 아는 표준 시료가 있고요. 미지 시료가 이렇게 있어. 미지 시료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검사하려는 건데 여기는 얘는 초기 농도 이런 거 당연히 다 알겠지. 그지? 그리고 사이클 돌려보겠지. 그러면 발색도 나오는 게 다 표준화되어 있겠지. 그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초기 농도를 모르지. 그런데 얘가 거기에 있으면 차츰차츰 발색이 돼서 어떤 사이클에서 특성 발색도까지 되면은 얘는 지금 여기 보면은 표적 DNA 얘가 있구나 없구나를 판별할 수 있지. 근데 여기서 지금 이 CT 값으로 계산하려는 게 뭐야? 지금 이 A에서 계산하려는 게 뭐야? 명준아. 계산하려는 게 뭐야? 지금 야, 얘를 계속 사이클 돌리면 얘 CT 값이 나오고 얘 CT 값이 나오잖아. 그래서 계산하려는 게 뭐냐고. 이거 다를 거 아니야, CT 값이. 그런데 이 다름으로 인해서 계산하려는 게 미지사료의 초기 농도잖아. 야, 근데 너희들 초기 농도가 왜 중요해? 초기 농도를 지금 알라고 계산하는 거잖아, CT 값. 얘 CT 값, 얘 CT 값 다르잖아. 발색도는 어느 부분에서 일정한 색깔의 농도기 때문에 얘의 발색도와 얘의 발색도는 일정의 CT 값에 도달하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그 CT 값은 사이클이지. 잘 봐. 야,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뭐야?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약에 검사한다고 쳐봐. 콧구멍을 확 찔러가지고 점액에서 DNA를 채취해가지고 거기서 표적 DNA를 해서 막 복제를 했다고 쳐봐. 그런데 여기서 표적 DNA는 뭐겠어?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나타내는 표적 DNA, 어떤 DNA겠지. 근데 그 DNA가 이렇게 여기서 검출이 되면, 여기서 발색 반응을 일으켜서 발색도가 어느 정도 일어나면 얘는 있구나 없구나를 구분하겠지. 그치? 근데 중요한 게 빡 찔렀을 때 걔의 초기 농도가 있잖아. 초기 농도. 그러면 그 초기 농도는 뭐를 나타내? 감염의 어떤 시점을 나타낼 수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감염되고 나서 시간이 지났으면 바이러스가 늘어나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를 팍 찔렀을 때 여기서 그 DNA에 있는 그게 다를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초기 농도를 알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초기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요 문제 봐봐. 자, 17번은 사실은 역으로 된 거야. 우리가 초기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초기값이 다를 때 CT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거든. 자, 일단 17번 문제 먼저 풀겠습니다. 자,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 시료와 이에 동일한 표적 DNA를 포함하지만 그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면 각 시료의 DNA를 주형으로 하여 같은 양의 시료로 동일한 조건의 실시간 PCR을 실시를 했어. 그런데 여기서 전제가 뭐냐면 A가 B보다 표적 DNA의 초기 농도가 높아. 자, B가 표준 시료지. 그럼 표준 시료는 초기 농도 알아. 그런데 A는 사실은 모르는 상황인데 얘가 만약에 더 높다면 사이클을 많이 안 돌려도 일정 어떤 수준의 발색도가 B보다 더 빨리 나타나겠지. 그렇지. 근데 표준 시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몇 번의 사이클의 발색도에 도달하는지 알아. 그리고 얘가 맨 처음에 어떤 농도였는지 안단 말이야. 근데 모르는 애를 돌렸는데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지. 자, 얘는 뭐 1, 2, 4, 8, 16 이렇게 됐어. 그래서 아니 그냥 예를 들어서 요때 발색도가 나온다고 해봐. 이렇게 분열했을 때. 근데 얘는 한 번의 사이클을 돌렸는데 똑같은 발색도가 나왔다면 얘는 지금 초기 농도가 8이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표적 DNA에 증폭되는 동안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서 시료의 표적 DNA의 증가량. 자, 표적 DNA의 증가량은 다 한 번의 사이클에 2배씩 증가하지. 그래서 증가량이 높기 위해서는 초기 농도가 높은 애가 증가량이 높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A가 B보다 많겠군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1번, 2번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런데 실시간 PCR의 CT값의 발색도는, 자, 발색도라는 것은 일종의 기준입니다. 이 정도 발색이 되면은 DNA가 뭐 있다 여부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정도 기준이니까 이 발색도는 다 같아야 돼. 알겠어? 발색도는 다 같고, 따라서 실시간 PCR의 CT값은 A가 B보다 작아. 왜 그러냐면 얘가 농도가 작기 때문에. 농도가 높기 때문에 사이클은 더 횟수가 적어지죠. 그러니까 CT값은 더 적어지겠죠. 이해돼? 윤재야, 맞아? 나 지금 하는 말 맞아? 야! 아니, 옆반에 1학년, 그러니까 대학 다니다 온 친구가 1학년 1학기 때 PCR을 배운대. 공학에서 PCR을 배운대. 뭐 양자 역학 뭐 이런 거 다 배우잖아. 너희들 이과 애들 다 배우잖아. 걔 진짜 잘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선생님은 나는 이것을 접하기 전에 PCR을 처음 접했어.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기술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 그지? 다 쓰이잖아. 막 친자, 감별, 막 유전, 복제 다 쓰이잖아. 막 감염 여부까지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어떤 제재인 것 같은데 이거 나왔으니까 수능에는 절대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는 배제하고 다른 것들 좀 보자. 자, 14번 가보자. 자, 이종의 프라이머 각각 염기서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염기서열을 주형 DNA에서도 찾을 수 있답니다. 자, 요게 추론 문제인데 잘 봐.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염기서열의 일부분이지. 그지? 일부분이랑 같죠? 일부분이 같은 DNA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주형 DNA의 일부분이 표적 DNA, 표적 DNA의 일부분이 프라이머. 그럼 당연히 프라이머도 주형 DNA의 일부분이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1번이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추론 문제. 이거 지문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없어요. 이거 뭐 없는데 어떻게 찾아. 자, 두 번째. 자, 지금 여기서
사이클, 그러니까 처음의 2배가 되는 시간과 4배에서 8배가 되는 시간도 한 사이클인 거지. 그래서 같은 사이클이면 시간이 같다. 맞죠? 자, 그리고 자, 전통적인 PCR은 표적 DNA 농도를 아는 표준 시료에 있어도 미지 시료의 표적 DNA 농도를 PCR 과정 중에 알 수 없다. 자, 전통적인 PCR은요, 그 농도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염료를 뿌려서 아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실시간 PCR은 가열 과정을 거쳐야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의 양을 증폭시킬 수, 그러니까 실시간 PCR은요, 얘 염색을 하는 어떤 그 타이밍이 다른 것 뿐이지, 무조건 PCR 과정을 다 따라야 되니까, PCR 과정의 가장 기본적인 게 이중가닥을 나누는 열을 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고요. 실시간 PCR을 실시할 때 표적 DNA의 증폭이 일어나려면 중합효소와 당연히 다 필요하죠. 그죠? 자, 기억은 요겁니다. 기억은 이거. 니은 이거야. 자, 보자. 자, 1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프라이머와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룬다. 자, 야, 이중가닥 DNA가 프라이머와 결합해서 무슨 이합체를 해? 이합체는 프라이머끼리 결합해서 이중가닥 되는 건데 틀린 거고, 니은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자, 기억은 니은과 달리 표적 DNA에 붙은 채 발색. 자, 봐봐. 자, 기억은 표적 DNA에 붙은 채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자, 지금 이 발색 반응이 어디에서 일어나? 이중가닥에 결합해서 일어나는데 여기에 표적 DNA가 있지. 그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 단일 가닥에 붙었다가 여기서 떨어지지. 그렇잖아. 떨어지면서 얘가 분리되면서 발색되니까 얘는 지금 여기서 표적 DNA에 붙어 있는 게 아니야. 얘만 붙어 있는 거야. 알겠어? 자, 그리고 답은 2번이고요. 무슨 니은이 무슨 이합체는 프라이머가 결합된다니까. 몇 번 써먹는 거야 이거. 자, 니은은 기억과 달리 한 사이클의 시작 지점에서 발색 반응이 일어나. 그딴 게 어딨어. 열 줄 때 발색 반응이 일어나? 안 되잖아. 말 같은 소리 하지. 자,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이중가닥 표적 DNA 결합하는 거. 니은 표적 DNA 결합하지 않는다니까. 얘 분리된다니까. 알겠어? 자, 그리고 16번. 이거 중요한데. 망했네. 자, 봐봐. 자,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전통적인 PCR로 진단검사를 할 때 시료의 바이러스량이 적은 감염 초기는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없겠군. 아니죠. 하나의 DNA만 있어도 감염 여부 진단할 수 있어.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 되고. 자, 전통적인 PCR로 진단검사를 할 때 DNA 증폭 여부 확인에 발생 물질이 필요 없으니, 야, 전통적인 거 왜 발생 물질 필요 없어? 있죠? 자, 그리고 3번 봐봐. 실시간 증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야, 전통적인 거는 마지막 끝까지 다 종료해야만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려. 진단의 시간이. 4번. 자, 위에서 첫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에 이런 말 나옵니다. 염기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를 다량으로 증폭시킬 수 있다. 그죠? 이런 말이 있고, 또 표적 DNA 자체는 프라이머를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프라이머가 표적 DNA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복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 알아야 돼. 그 염기서열을 다 알아야 돼. 그래서 답은 4번이다. 5번. 실시간 PCR로 진단검사를 할 때 감염 여부는 PCR이 끝난 후에 알 수 있지만 실시간 증폭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실시간 증폭 확인할 수 있지. 그거 어떻게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선으로 그린다고 했잖아.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자, 선생님이 전체적인 총평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PCR 지문 이거 머릿속에다 잘 놓고 기술 지문 나왔을 때 거의 패턴 비슷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고 하고 이렇게 구조화하면서 풀어. 왜 구조화 안 해? 자, 이상.